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새로운 공간에서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가 치러졌죠.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런데 장례식 치르고 나서 바로 오후 2시경에 그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 그 피해자 여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사 등 변호인 등 관련자들이 기자들 앞에서 그간의 사정, 고소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고소 내용들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 기자회견 관련 내용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전 비서의 주장에 의하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희정 오거돈 그 사건 때도 성추행을 했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그 4년간 그 피해자 여성은 그 4년간 그 성추행을 당했다. 심지어는 침실에서 안아달라고 하고 무릎에 입을 맞췄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해서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고 해서 일단은 수사로는 그 고소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피해자 여성의 그 진술 주장이 100%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또 정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인간적으로 또 깊은 애도의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 4년간 이루어진 이 성추행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가 가해자라는 점에 있어서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러한 또 애도의 감정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무슨 성불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의 어떤 상사로서 그런 지위를 이용을 해서 위력으로서 한 여성의 그런 그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로서 그냥 무조건 덮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크게 주의하는 대목은 피해 여성 측이 고소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오히려 가해자 측에 그것이 또 바로 알려졌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이 과연 인권보호 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서울시장이 위력을 이용해서 한 여성을 장기간 수년간에 걸쳐서 성추행했다는 사건인데, 어떻게 그러한 고소 내용이 바로 가해자 측에 전달되었는지, 이 사안도 저는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별도로 피해자 측이나 또는 관련 시민단체에서 저는 고발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진상도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그런 책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별개의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성추행 은폐 사건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고소인 측 주장에 의하면 언론사 기자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인들에게도 그 성추행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져 왔던 그 사정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이 의혹을 세탁하려는 그런 또 시도도 지금 있습니다. 뭐 유력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오히려 가해 여성을 비방하고 2차 가해라고 하죠. 심지어는 그 성추행 사실이 뭐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으로서 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뭐 물타기, 세탁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그것은 뭐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법조인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무죄 추정 원칙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뭔가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 뭐 여러 사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무죄 추정 원칙,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이 이 무죄 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무죄 추정 원칙이죠. 우리 헌법은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형사 피의자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개념 정리를 할 것은 뭐냐, 이 무죄 추정 원칙은 이른바 국가기관, 국가에 대해서 그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서 관련 형사 피의자 피고인 처우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그 무죄 추정 원칙의 수범자, 적용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말이죠. 유죄 판결,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어떤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소송 또는 절차 또는 뭐 수용 절차, 관련된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 그냥 일반 이런 사회 또는 이런 뭐 정치 이쪽 영역에서 이것이 무슨 통형
되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뭐 그러한 또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형사 절차에서는 무죄 추정일지 모르더라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유죄로 전제로 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무죄 추정 원칙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이 의혹에 그것을 들이대서 무죄 추정 원칙을 들먹이면서 이 성추행 의혹이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탁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악용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웃긴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언 어디에도 자기가 억울하다 라는 내용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추행 그거 인정한다는 것이죠. 묵시적 자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할 다른 이유가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성추행과 관련된 피고소 사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죽음으로써 자살로서 그 성추행 고소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이 성추행을 인정했는데 그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무죄 추정 원칙을 들이대면서 성추행 의혹을 묻고자 하는 그것은 가당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한 짓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성추행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일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 또는 세탁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들먹이고 있는데 그 무죄 추정 원칙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 그러한 무죄 추정 원칙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 사건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